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적인 물류 기업이죠. UPS. 이 UPS의 향후 1년 어떤 모습일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 UPS가 정말 큰 변화들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략이나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오늘 UPS가 마주한 도전 과제들, 또 기회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은 어디일지 저희가 주목해야 할 핵심들 한번 같이 짚어보시죠. 네, 이 UPS 이야기가요, 단순히 그냥 한 기업의 흥망성쇠, 이런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요즘 전자상거래 환경 엄청 빨리 변하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무역의 어떤 새로운 흐름들, 또 기업들이 요즘 막 수익성 중심으로 전략 짜는 거, 이런 더 넓은 경제 지형도를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특히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UPS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시사하는 바가 꽤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2024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때 투자자들에게 UPS가 앞으로의 청사진을 제시한 투자제의 날 발표가 있었어요. 네, 있었죠.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방향성들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첫째가 중소기업, SMB라고 하죠. 네, SMB. 이 SMB랑 헬스케어 분야, 이런 수익성 좋은 핵심 시장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었고요. 맞아요. 팬데믹 거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뛰어드는 중소기업들도 많아졌고 또 고령화 사회 되면서 헬스케어 물류 이것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로는 팬데믹 때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던 미국 내 소형 화물 배송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공급 과잉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음, 이게 점차 해소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었어요. 수요는 다시 늘고 공급 증가세는 좀 둔화될 테니 시장이 안정될 거다 이런 예측이었죠. 네, 그랬었죠. 마지막으로 또 미래형 네트워크 구축에 투자해서 생산성을 높이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당 배송 비용을 낮추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자동화나 데이터 분석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서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겠다는 거죠. 네, 이 전략들을 쭉 보면요. 관통하는 핵심은 아주 명확해요. 단순히 그냥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진짜 돈이 되는, 그러니까 수익성 높은 양질의 성장을 추구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아, 양질의 성장. 그렇죠. 팬데믹이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 지나고 나서 이제 변화된 시장 환경에 발맞춰서 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전처럼 무조건 많은 물량을 처리한다. 이게 아니고 부가가치가 높은 특정 시장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 방향 전환은 상당히 의미심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계획이 항상 현실과 같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2024년하고 또 2026년 목표치, 이걸 실제 결과랑 또 현재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예측치랑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요.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네. 차이가 꽤 크죠. 예를 들어서 2024년 매출 목표가 한 920억 달러에서 945억 달러 사이였는데 실제 결과는 911억 달러 정도에 머물렀어요. 좀 못 미쳤네요. 네. 영업이익도 목표 범위가 92억에서 100억 달러 사이였는데 이것도 못 미치는 한 89억 달러 정도였고요. 아, 근데 더 주목할 부분은 2026년 전망입니다. 이게 2024년 초만 해도 2026년 매출을 1,080억 달러에서 1,140억 달러 사이로 봤거든요. 와, 꽤 높게 잡았었네요. 네. 영업이익은 14억 달러에서 14억 9천 달러 사이로 예상했었고요. 이걸 이제 회사가 제시한 공식적인 예상 실적 목표치, 가이던스라고 하죠. 네, 그렇죠. 가이던스. 그런데 현재 분석가들의 예측 평년치,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보면요. 2026년 매출은 880억 달러, 영업이익은 87억 달러 수준으로 와, 이게 대폭 낮아졌습니다. 와, 정말 많이 낮아졌네요. 차업 목표랑 비교하면 매출 차이가 거의 200억 달러 이상 나는 건데요. 맞습니다. 이거 정말 큰 변화인데 대체 2024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회사 측 설명을 좀 들어보면요. 크게 두 가지 원인을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소비자들이 좀 지갑을 닫으면서 더 저렴한 배송 옵션을 찾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거고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으면 그럴 수 있죠. 다른 하나는 소위 미국 시장에 새로 진입한 전자상거래 업체들. 여기서 오는 저가 물량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났다는 점이에요.
아, 새로 진입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라면 혹시 그 테무나 쉬인 같은 네, 아마도 그런 초저가 플랫폼들의 공세를 염두에 둔 설명으로 보입니다. 이 지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UPS는 분명히 수익성 높은 질 좋은 물량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마진이 낮은 저가 물량이 시장에 막 넘쳐나면서 수익성에 부담해 준 셈이 된 거거든요. 그러네요. 방향이랑 완전 반대로 간 거네요. 그렇죠. 이건 UPS가 내세운 전략하고 실제 시장 상황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했다는 의미고요. 앞으로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거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였을까요? 2025년에 들어서면서 UPS가 전략을 다시 한번 좀 가다듬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맞아요. 다시 한번 강조한 건 역시 수익성 높은 시장, 그러니까 중소기업, SMB, 헬스케어, 그리고 기업 간 거래, B2B 시장, 여기서 성장에 더욱 집중하겠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이제 선택과 집중에 나서겠다, 이런 의지가 좀 엿보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파격적인 결정이 나옵니다. 네, 어떤 거죠? 바로 2025년 초부터 2026년 중반에 걸쳐서요. 최대 고객 중 하나인 아마존, 이 아마존 배송 물량을 현재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발표였습니다. 와, 아마존 물량을 절반으로요? 그건 정말 엄청난 결정인데요.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거 정말 엄청난 결정이죠. 그 배경하고 파장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아마존 물량이 UPS 전체 매출의 한 11.8% 정도였거든요. 11.8%면 꽤 큰데요? 네, 금액으로는 약 17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걸 단순 계산해서 물량 감축이 그대로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2026년 중반까지 연간 약 59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8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이 사라지는 셈이에요. 8조 원이요? 와. 근데 이걸 단순히 그냥 매출 폭이다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결정은 UPS가 그 규모의 경제라는 오랜 신화에서 좀 벗어나서 수익성의 경제로 가겠다. 이런 좀 근본적인 선언에 가깝다고 봐야 해요. 아, 수익성의 경제. 네, 아마존 물량 이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네트워크 운영에는 뭐 도움이 될지 몰라도 개별 배송 건당 마진은 사실 매우 낮다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는 이 거인을 좀 덜어내는 대가로 더 건강하고 수익성 높은 기업 체질을 만들겠다 이런 거죠. 또 이 계획이 아마존 물량 감축과 맞물려서 추진되는 35억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 계획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아, 비용 절감도 같이 하는군요. 그렇죠. 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관련 운영 비용도 줄여서 충격을 좀 최소화하겠다 이런 계산인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2026년 매출 전망치가 크게 낮아진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좀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결단이라고는 하지만 당장 2025년에 마주한 현실도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네, 맞아요. 새로운 어려움들이 계속 좀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그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그에 따른 관세 조치가 UPS에게는 꽤나 뼈아픈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제 물류에는 직격탄이죠. 네. 수익성이 꽤 좋았던 노선 중 하나인 중국, 미국 간 국제 무역량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으니까요. 맞습니다. 게다가 UPS가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함께했다던 바로 그 중소기업 SMB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SMB 시장이요? 왜 그렇죠? 많은 중소기업들이 예측 불가능한 이 관세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언제 또 어떤 품목의 관세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사업 계획 세우기도 어렵고 해외 거래 늘리기도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불확실성이 크니까요. 네. 이건 자연스럽게 UPS의 중소기업 고객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핵심 시장이 흔들리는 거네요.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했던 미국 내 소형 화물 시장의 공급 과잉, 문제 해소, 이것도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부분도 예상만큼 빨리 개선되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기대했던 만큼 시효 회복이 빠르지 않거나 아니면 뭐 경쟁사들의 시설 투자가 여전히 많다거나 그런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리고 재정적인 압박도 눈에 띄게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보면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자사주 매입이요? 네, 뭐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이 없겠지만 같은 기간에 회사가 사업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벌어들인 현금,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플로우라고 하죠. 이게 고작 7억 4,2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금액보다 적네요. 네, 심지어 2분기만 놓고 보면 7억 4,500만 달러의 현금이 오히려 회사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마이너스였죠. 와, 그런데도 회사는 연간 55억 달러에 달하는 배당금 지급 약속은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은 안 좋은데 배당은 계속 주고 있다. 그렇죠. 여기서 가장 좀 우려스러운 신호는요. 회사가 2025년 남은 기간하고 연간 전체의 실적 가이던스, 그러니까 예상 실적 목표치 업데이트를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업데이트를 안 했다고요? 네, 이건 현재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경영진 스스로도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런 속내를 드러낸 셈입니다. 특히 관세 문제가 UPS의 핵심 성장 엔진인 중소기업 고객하고 국제 노선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회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로 떠올랐어요. 자, 그럼 상황을 한번 종합해보면 이렇네요. 핵심 시장으로 삼으려고 했던 중소기업 부문은 관세 문제 같은 걸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외부 변수는 여전하고요. 네. 아마존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초강수를 두긴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2024년 초에 제시했던 그 원대한 2026 목표치하고의 엄청난 격차를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그 갭이 너무 크죠.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일까요? UPS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분석가들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좀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꼽히는 게 UPS가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현재 상황에 맞게 좀 재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낮아진 새로운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거죠. 일종의 기대치 리셋? 네, 맞아요. 기대치 리셋을 단행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현재 수준의 배당금을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배당금 삭감 가능성도 있다는 거군요. 네, 배당금을 일부 삭감해서라도 현금을 좀 확보하고 그 재원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예를 들면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헬스케어 사업 투자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미래형 네트워크 구축 계획에 더 속도를 내는 데 자금을 투입할 수도 있겠죠. 자동화나 효율성 개선에 더 집중해서 비용 구조를 좀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리셋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요. 일부 분석가들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UPS 주식이 현재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회사가 이제 더 현실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건 여러 예측 중 하나일 뿐이고요. 실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UPS는 아마존이라는 거대하지만 수익성은 좀 낮았던 물량에서 벗어나서 중소기업과 헬스케어라는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중심축을 옮기려는 중요한 전략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꼭 필요한 체질 개선 과정일 수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중 무역 갈등과 관세 문제, 또 핵심 시장인 중소기업의 예상치 못한 위축, 그리고 만만치 않은 재정적 압박이 나는 강력한 역풍을 동시에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어려움이 있죠. 분명한 건 2026년으로 가는 길이 2024년 초에 그렸던 그런 장밋빛 청사진과는 상당히 달라 보인다는 점인데요. 여러분께서는 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과연 UPS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고 다시금 성장 엔진을 가동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UPS가 지금 수익성 낮은 물량을 덜어내고 또 외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앞으로 UPS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물류 기업들이 점점 더 이렇게 조각나고 각자 도생하는 그런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짙어지는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살아남고 또 번영하기 위해서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전략적 전환을 감행해야 할까, 이겁니다.
예상치 못한 전략적 전환은 네. 단순히 그냥 특정 고객의 물량을 줄이는 걸 넘어서 어쩌면 사업 모델 자체에 대한 더 근본적인 고민과 변화가 필요해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건 뭐 비단 UPS 한 기업의 숙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물류 산업 전체가 마주한 미래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